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어제 마흔역 임명 선고를 헌법재판소가 일단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다음 주 월요일 2월 10일 변론 재개일로 잡아서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 변론할 시간을 다시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갑자기 헌법재판소가 마흔역 임명 선고를 멈추고 중단하고 재판을 더 연장시키겠다고 결정을 한 걸까요? 이게 많은 유튜버들이나 정치 평론가들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8명 재판관 중에 3표는 우리 표, 우리 쪽이니까 보수 쪽이고 좀 더 대통령이 임명을 하거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우리 측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사람이니까 우리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렇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너무 맞기는 많지만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거라고. 선고가 오후 2시인데 12시부터 이게 협의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겠어요?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거, 절차적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 쪽에서 들고 나왔, 이 세 사람 의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재판관들 중에서 들고 나왔다는 거죠. 그 절차적 공정성이 이때까지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거하고 있다가 왜 이제 왔어?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마흔역 임명은 대통령 탄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입 다물고 있었는 거 보면 그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데 자존심이 작용했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헌법재판소냐 우리 법 연구회의 그 하류에 존재하는 어떤 모임이냐. 그래서 이 재판관들이 들고 나온 것은 감정적인 거 아니에요. 아주 객관적이에요. 그렇게 들고 나왔지만 사실은 뭐냐 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 임명을 오늘 오후 2시에 한다면 오늘이라는 게 어제 기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구덩이 들어가 죽는다. 헌법재판소가 진짜 엄청난 불명예스러운 일을 저지를 거다. 그게 뭐냐? 2가지 문제점이 있다. 2가지 문제점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얘기한 것처럼 여야 간에 합의가 된 후보가 아니다. 응? 여야 간에 합의가 된 후보가 아니다. 그리고 2번째, 우원식 혼자서 국회 권한 침해됐다고 권한쟁의를 신청한 거다. 2개 다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될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원식이 국회 권한 침해가 되었다고 권한쟁의를 낸 데 대해서 다시 말하면 마흔역 임명을 해주면 국회 권한이 보장이 된 거고 마흔역 임명을 안 해주면 국회 권한이 침해됐다라는 이거 우원식 혼자서 낸 게 이게 타당하냐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거죠. 헌법재판소가 우원식 혼자서 만역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하면서 권한쟁의 낸 것을 이것은 재판권으로 권한쟁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필요도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각하를 내렸어요. 이걸 한창 심리를 하고 재판을 해가다가 결론으로 기각을 하는 게 아니라 각하라는 건 애당초 형식적인 것부터가 갖추지를 못했을 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건 자체가 안 되도록 하는 게 각하고 기각은 일단은 심리를 다 하고 결론적으로 이건 아니다, 맞다 라고 결론을 내주는 겁니다. 지금 법률 용어를 그대로 읽으면 기각은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지만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반면에 내용상에는 문제가 없을 때는 기각이 되는 거예요.
각하는 형식적인 요건이 미비하며 소송을 종료했어. 소송 종료하는 이유가 기각은 심리 후에 내려지는 결정인 반면, 다시 말해 기각은 재판을 다 해보고 내려진 결정인 반면에 각하는 심리 자체를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심리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될 사건이었어요. 왜? 우원식이 국회 권한 침해다.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는 것. 그런데 국회라는 것은 3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우원식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300명 의결을 통해서 낸 권한쟁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제도 제가 유튜브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마치 300명이 투자해가지고 땅덩어리를 샀는데 그 땅덩어리를 샀는 공동대표가 우원식인데 이것을 나머지 299명에게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혼자서 팔아먹으려고 자기 대표 도장을 찍어가지고 중개사한테 넘겨가지고 땅을 파는 행위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앉은 재판관들이 이게 사건 자체를 이미 애당초에 형식적인 요건이 미비됐다고 하여 이걸 각하를 해야 될 건지 안 할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각하시키지 않고 받아줘가 재판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심리를 했단 말입니다. 1월 3일 날 이걸 사건으로 받고 심리 딱 하루 했어요. 변론기일 1월 21일 하루 딱 하도록 하고 그냥 땅땅 이거 변론기일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피청구권 측에서 다시 말하면 최상목 쪽에서 하니까 뭔 소리야 끝났어 입 다물어 2월 3일 날 그냥 발표할 거야 선고할 거야. 선고한다는 건 결국 마흔역을 임명한다는 거죠. 근데 헌법재판소가 자기들이 앞장서서 형식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소송 사건으로 받아들여가 재판을 한다? 그럼 뭐 하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헌법재판소 자체가 위헌인 거예요. 이거 아무리 무지랭이 국민들이라도 이걸 알고 나면 헌법재판소 개망신되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에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가 선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근데 국회가 선출하는 3명은 한 사람은 여당이 추천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은 야당이 추천하는 그리고 한 사람은 양당이 합의하는 후보라 해야 되는데 야당이 추천하는 정계선 해줬어. 여당이 추천하는 조한창 해줬지만 마흔역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에 의해서 내놓은 후보냐 이거야.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후보로 선출은 됐다라고 민주당이 우격 다짐을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자기들의 다수라는 그걸 이용한 횡포를 부린 거지 실질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해가 만들어낸 후보가 아니니까 거기서부터도 하자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뭐 소송 소위 말하는 마흔역 임명이라는 사건 자체가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는 거지. 각하돼야 될 사건이라는 거지. 각하돼야 될 사건. 각하돼야 될 소송권이라는 거지. 근데 헌재가 그거를 버젓이 받아가지고 절차를 자기들 나름대로 형식적인 절차는 하루 변론기일 주고 땅땅 두드린다 하니까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 아닌 혹은 우리법 연구회와 관련이 있는 재판관 아닌 나머지 3사람들이 야 이거 헌재 자체가 개망신 당한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반드시 이거는 위헌적인 문제가 나올 거다. 이렇기 때문에 주춤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우리를 살린 거는 솔직히 말해서 직접적으로 뭐 최상목도 아니고 또 3분의 대법관도 아닙니다. 직접적으로는. 이건 하늘의 뜻이야. 하늘의 뜻. 에? 헌재들 너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하늘의 뜻이 들어가 있는 거야. 뭐
미신이고 크리스찬이티고 이게 아니야. 이건 정말 인간들이 이렇게 추악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집중해야 될 거는 뭐냐. 거리에서 집회하고 탄핵 반대를 외치고 대통령이 왜 계엄 선포를 했는지 사람들에게 계몽시키고 아주 중요해. 끊임없이 나가야 돼. 이거 기죽으면 안 돼. 민주당에서 거구머리로 가고 거기에 내란머리로 가고 뭐 대통령 구치소 찾아간다고 거기 내란 공조범이냐 하길래 김문수 장관님 말씀 잘 하시대. 기자가 그거 딱 물으니까 뭐랄까. 아, 그럼 김대중 대통령이 이 감옥에 계실 때 찾아간 사람들은 다 내란 공조를 한 사람입니까? 그때 내란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총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절차적 공정성? 지금 대통령 앞에 지금 탄핵이 돼가지고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 9명인데 다 밀어놓고 대통령 먼저 한다는 것도 절차적 공정성을 넘었었죠. 자, 거기 놔두고 그걸 그만두고라도 두 번째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한덕수 총리의 권한쟁의 심판은 날짜적으로는 대통령보다 뒤에지만 아주 간단한 거야. 우원식이 혼자서 151표 이상이면은 권한대행도 탄핵할 수 있다. 그것도 본인이 분명히 얘기했어. 그거는 151표나 200표는 국회의장이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고 분명히 기자하고 얘기했어.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기자 아니고 다른 사람인지 몰라도 분명히 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신대로 그렇게 말한 대로 151표가 넘으니까 192표에 200표가 안 되는 192표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이 없어요? 그럼 헌법재판소도 아니지.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이 없으면 중앙대학교 교수님이 15명 팀원을 만들어가지고 3년 동안 연구한 헌법재판소, 헌법에 대한 주석서가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법에 대한. 거기 보면은 권한대행도 200명이라야 탄핵시킬 수 있다. 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어. 자, 헌법재판소가 그걸 개무시하고 151명으로 결론을 내린다? 헌법재판소의 위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기존의 정치 집단으로 찍혀있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덧칠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200명이 아니다. 200명이라야 된다. 아니다가 아니라 200명이라야 탄핵이 가능하다라고 인용을 하려고 하면은 다시 말하면 한덕수 탄핵을 기각시켜주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라는 게 국민의힘에서 이 권한쟁의 신청을 한 거예요. 소송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200명으로 해주려고 하니까 200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한덕수의 탄핵 사건은 기각됐다. 라고 하려고 하니까 벌떼같이 이재명 쪽에서 들고 일어날 거고 헌법재판소가 지금 40여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혼란을 겪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혼란한 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란한 틈을 놓치지 말자라는 건 게릴라전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혼란한 틈을 놓치지 말자라는 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법률에 따라 헌법에 따라 하지 않고 완전히 정치 재판을 해온 데 대해서 브레이크를 제대로 걸어줘야 돼.